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성탄 축하드리고요. 성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해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네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청소년기에 특히 부모 자녀 관계는 물론 뭐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돌보는 관계이긴 하지만 사춘기라고 하는 특성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태도를 좀 보이고 해야 될 행동과 좀 조심해야 될 행동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쪽에서 부모님 쪽에서 조금 변화를 시도하고 성장을 하고 배우고 해서 아이에 맞게 계속 이렇게 수정해 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 취지 아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과 우리의 이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얘기할 때 누구보다도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제 또래 관계가 물론 이제 사회성을 기르는 의미에서 유치원 다니면서 함께 지내는 기술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게 아마 이 시기에 친구 관계, 집단 속에서의 주변의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개괄을 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여기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이 부족하다든지 왕따를 당한다든지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관계, 또래 관계의 사춘기적인 특징에 대해서 개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청소년기는 발달 특징이 이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또래 관계도 사춘기 전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비동시성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때는 아이들이 정말 조그만해서 이제 6학년쯤 되면 뭐 4학년보다도 키가 작고 이렇게 아직까지 발육이 안 돼서 이렇게 정말 책가방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도 있고 동시에 정말 영감처럼 이렇게 다 커버린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비동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사춘기를 맞은 아이와 한참 뒤에 이제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이 한 학년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동시성을 상당히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숙한 아이와 조금 뒤에 만수가라 그러죠. 우리가 좀 표현을 하자면 한자식이라서 그렇지만 뒤늦게 이제 꽃을 피는 이런 아이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간의 차이가 굉장히 극렬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낮은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그 발달 과업과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미 조숙한 아이들의 반 친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있죠. 이제 보이기도 하니까 이 적응상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개인 내적 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초등학교 때 다 커버렸거든요. 160이었던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6학년 때. 그래서 선생님보다 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 4cm 정도 아마 나이 들 때까지 한 7년, 뭐 10년 정도 그게 조금밖에 안 컸어요. 그리고 머리는 조금 뒤에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발육은 빠른데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발달은 뒤에 오고 이런 것도 이제 내 안에서 개인 내적 차이죠. 내 안에서 내가 신체가 발달하는 특징과 속도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성격이 발달하는 조숙해지는 속도와 그 다음에 또 이제 머리가 이렇게 이제 인지적으로 크는 그런 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개인 내적 차이라 그러거든요. 이때 아이들 보면은 좀 신체상이 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얼굴은 이제 애띤 걸 벗어서 이제 여드름도 막 나는데 그럼 어깨도 탁 벌어지면 참 좋겠는데 어깨는 아직도 애기고 팔은 짧고 그 다음에 어깨는 또 벌어졌는데 또 다리는 짧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여기다 맞추면은 어른 옷도 못 입히고 여기는 또 애기 옷도 못 입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든 거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나왔으면 이제 허리가 쏙 들어가줘야 이렇게 잘쑥하니 예쁜데 이제 허리는 이제 통짜이고 이제 가슴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상하지
이렇게 이제 맵시가 안 나거든요. 이게 이제 비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아상이 낮아지고 신체상, 그러니까 내가 참 이렇게 못생겼지, 힘이 없지, 뭐 이렇게 멋있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과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불안이 증폭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키가 작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내가 뚱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거울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이 속도가 확 이렇게 있다가 정체돼 있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이게 밸런스가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또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어떤 비율이 이제 제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자아상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난 너무 못생겼어. 나는 계속 이럴 거야. 라는 것도 분만족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문제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창피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실수가 이제 들켜서 아이들이 다 나를 보고 수군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 아이들은 자기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문제에 매몰돼. 우리 사진 찍으면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만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자기 보느라고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때 아이들은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고 나에게 집중돼 있다라는 그 어릴 때 가졌던 자아 중심성이 크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이때 아이들은 이제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 앞에서 보이는 행동과 자기들끼리 쓰는 뭐 은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인기가 있는 주제가 있는데 얘는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배척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좀 거친 말을 해야 될 때는 자기도 이제 거친 말에 조금 호응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보면서 우정을 유지할 때 보이는 방식이 어릴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격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아이들로부터 조금 배척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범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밥맛이야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는 예쁨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들한테는 좀 이렇게 우리들만의 문화에 적응 못하는 아이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 다음에 성차를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 남녀차가 당연히 이때는 사춘기니까 제2차 성징이 나타나니까요. 남자 여자의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early bloomer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빨리 꽃피는 아이, 그 다음에 늦게 꽃피는 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숙 아이, 그냥 만숙아이인데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질투심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이제 숙녀스럽다든지 되게 예뻐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주변의 아이들이 이제 아직까지 남자답고 여자아이들이 애기 같은데 이제 빨리 크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약간의 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아이들, 빨리 큰 아이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향이 있어 좀 질투를 많이 느낀다면, 남자아이들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빨리 크고 힘이 세고 뭐 짱이고 뭐 이렇게 이제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이제 어른스러워지고 빨리 이제 어깨가 벌어지고 수염도 나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약간 동경심을 갖는다 할까요? 이제 남자다움이 드러나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인기 비결이라든지 매력이 성차가 좀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게 발육하는 아이들, 일찍 발육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주변에서 이게 그대로 있지 않다라는 걸 알려서 그 아이의 불안을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비동시성이 일어난다. 엄마도 좀 그랬다. 계속 이렇게 뚱뚱하지 않다. 여드름이 뭐 한때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서 그 아이들의 그 불안을 조금 다루어주고, 아이들의 놀림에 대해서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렇게 넘겨라.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 역전될 수 있다. 네가 지금 키가 작지만 내년에는 되면 이제 키 큰 아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또래를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냐가 참 중요한, 평생 가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유사성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아이들과 친구가 돼요. 이제 남녀 관계는 나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매력으로, 이제 끌림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우리가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죠. 우정이라는 것은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오랫동안 친구가 됐다라는 건 비슷한 점이 있을 때 훨씬 더 갈등이 적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뭐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그 다음에 종교가 같은 애들끼리,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취미가 있는 아이들끼리, 왜 이 유사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아이가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을 했다든지 정당이 같다든지 이제 근접해서 자주 보면 이제 친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근접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다거나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뭐 힘이 있다거나 어떤 재주가 있는 아이들 우리가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동경을 하고 닮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적으로 이제 예쁜 아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예쁘게 하거나 굉장히 친절한 아이라든지 그래서 관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공격을 표출한 아이보다는 그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을 할 때 우리가 더 우정이 돈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이제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비온 뒤에 땅 굳어지듯이 한번 조금 오해가 있었지만 좀 싸움이 됐지만 또 그랬구나 하고 더 깊어지는 관계로 잘 극복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되어 가지고 이제 또래 관계가 친한 친구들이 이제 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남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을 얼마나 내 친구가 잘 이해해 주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남자들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농구를 잘하는데 내 친구가 친해요. 성당 친구인데 얘는 키가 너무 작아서 농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농구를 해서 놀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꾸 같은 행동에서 이게 배제가 되면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는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뭐 레벨이 같기 때문에 학원을 같이 다닐 수 있다든지 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그 같은 행동을 하는데 동질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이 아이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냐, 참여할 수 있냐, 같이 놀 수 있느냐, 같이 공부할 수 있느냐, 같이 관심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보다는 여자애들은 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내 친구 가장 이제 찐 친구는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얘하고는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나의 비밀을 얘가 알고 있고 저 아이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고 하루 종일 이제 떠들고 재밌게 얘기해서 내 이제 약점도 노출하고 붙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해받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같이 잘 이 아이가 통하는가 이런 시간에 이게 친밀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뭘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이제 목욕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거고 여자아이들은 친해야 목욕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이제 요걸 좀 대변해 준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더 되시겠죠. 이 시기 자기 중심성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는 특성이 이제 개인적 우화와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내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청중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때 아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창피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끝났다 나는 이제 애들에게 찍혔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애가 실수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나면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를 남는 게 이제 애들이 이제 밤새도록 내 얘기만 할 거야라는 어떤 왜냐하면 상상 속에 청중이 있으니까 애들이 옷을 입어도 그냥 튀게 입고 싶은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깃을 한번 올려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보고 있으니까 멋지게 연예인처럼 걸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제 내 머리를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중들이 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만 이렇게 가혹할까? 지나놓고 보면 그 정도의 그 집안의 고민은 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거 운명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화라는 게 스토리죠. 그래서 나는 뭐의 주인공이 됐는다. 굉장히 이제 강하게 느껴요. 끌림에 대해서. 내 첫사랑은 정말 너무 말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스토리화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영화화하는 그런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지나놓고 나서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그 정도의 사랑은 했고 그 정도의 어려움은 있었고 이런 것들
내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크면 알게 되지만 이 시기 아이들은 모든 그 세상이 나를 주인공으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의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멋있게 살고 싶어지는, 짧고 굵게 살고 싶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가 있냐면 나는 성적 행위를 해도 뭐라고 할까요? 임신을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상한 생각. 그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그런 이상한 어린 그 자기 중심성에서 굉장히 미숙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타는데 나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오토바이를 타도 나는 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특별하다 나는 불사신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의식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는 실수인데도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있다. 나를 싫어한다. 내를 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나를 왕따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예민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받아들일 것도 봐봐 쟤들끼리만 지금 숙덕되잖아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한다든지 해서 비합리적인 타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자기가 부풀리는 거죠. 혼자서 고민이 커집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립하고 문을 닫고 자기가 있는 나쁜 컴플렉스를 계속 키우는 아이들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친구와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선배가 있다든지 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랬어. 그러면 내만 이상하지 않구나. 그렇게까지 내가 주인공이진 않구나. 나는 평범한 아이일 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강한 자의식이 약간 이렇게 수그러들죠. 그래서 이제 현실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 아이들은 판단자적인 관점을 많이 가진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돼가지고 선생이 저 모양이고 이렇게 여러분 그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 데모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대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결혼을 하고는 부인을 바꾸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래가 되겠느냐 대통령이 저 모양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성이죠. 지는 아침에 일찍도 못 일어나면서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세상이 썩었다. 신부님은 저래가지고는 신부가 되지 않는다. 꽃표치고 종교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갖고 흠을 잡고 탓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그러한 말투와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현실이 이상에 가깝게 우리가 변화하고 노력하고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 민주화되고 점점 나은 이런 삶이 되겠죠. 만약 이런 꿈이 없고 이런 따짐이 없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만 타협한다고 20살이 생각을 해보세요.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경향이 조금 센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행동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사성.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어떤 수준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친구 잘 하나 사귀어 놓으면 정말 좋은 꿈을 가질 수 있고 자기를 계속 성장을 시킬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자기가 성공하는 데 도움도 되겠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말투, 그 아이들의 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흡수되고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적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데 얘도 좋아해요, 친구도. 그러면 서로가 그렇지, 맞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받는단 말이에요. 진짜 멋지지 않나? 그래, 난 너무 멋지다. 우리 같이 콘서트 보러 갈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받으니까 뭔가 위안도 받게 되고 우리가 근사하다는, 내가 참 근사하네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친구 역할이 참 중요하고요. 근데 집단 압력이 이제 뭐가 중요하면 아주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친구들이 다 비행을 저지르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집단에 들어있어요. 그 애들이 그 가치관은 아마 좀 낮은
수준이겠죠. 하지만 꿈이 높고 굉장히 이상이 충실한 굉장히 이런 아이들은 아마 가치관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집단 압력을 어떤 곳에 느끼는가. 애들 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내가 시끄러울 수가 없잖아요. 압력받잖아요. 눈치 보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향하는 그 가치관에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집단 압력에도 아이들이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자주 보는 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보는가. 자주 보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 당연히 내가 닮고 싶고 내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를 두는 것이 좋은 이유가 이제 당연히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우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외롭고 그 다음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나 뭐 빌려줄 수 있고 정보도 물어다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야 힘내라 이렇게 정서적으로 지원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나는 공부를 못할까? 내 같은 애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뭐 전국적인 1, 2등 한 아이들이 가장 찐펀 버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사회적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단에서는 내가 너무 못하니까 내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이제 비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걔들과 같이 이제 같은 활동을 하면서 위안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의사소통. 혼자 있으면 우리가 배울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정신. 우리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른이 되어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이때 이제 내 자신을 존중하는 자아 정체감을 이제 잡을 때니까요. 그 다음에 타인을 존중하는 시기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는 내 일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모방하는 내용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애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평가 기준이 달라지겠죠. 잘 사는 애들이 많다든지 잘하는 애들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쓰는 말투가 벌써 다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적 수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내 직업을 선택한, 내 친구가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나 같이 관심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존감의 증가의 방향.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데 이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가가 상관이 없고, 내 친구들이 다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도 같이 잘하게 되면 당연히 내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경쟁도 되면서 선의 경쟁도 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답보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특히 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가, 아 왔나 하고 이제 반가운 집단에 내가 쓱 들어갈 수 있는가. 항상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아무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는 거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 우리는 또래들과 같이 제도를 해서 입시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비슷한 제도에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경험을 겪으면서 세대가 올라가면서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이들이과 교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질이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남과 잘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삶의 질도 중년까지 청년까지 노년까지 삶의 질도 당연히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술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건강한 성인 생활을 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어떻게 골라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도움을 주면서 어떤 경험을 함께 하는가.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성당 친구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유사성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 나중에 커서 같은 대학을 안 가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애는 굉장히 뭐 대학도 잘 못 가고 이러더라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이 같다라는 것은 자라날 때
성장기에서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거를 누렸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그 나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성당의 어떤 그 청년 활동들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제 집단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죠. 공 못하는 것들이 못생긴 사람들끼리 키 작은 애들끼리 이렇게 우 거기서 내가 서열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튀려고 해요. 네, 이제 존재가.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인싸냐 아싸냐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농구에서 굉장히 농구를 잘한다든지 노래를 되게 잘한다, 춤을 잘 춘다든지 공부를 되게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들한테 인정하거든요. 내 친구 걔. 이 남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아이들 그렇거든요. 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 굉장히 프라이드를 높여줍니다. 예. 왜냐하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남자들은 되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된 거 이상으로 기뻐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내가 같이 같은 활동을 하면서 컸다라는 것이 나의 프라이드를 높여줍니다. 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 이건 이제 내가 배울 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같이 성장하는. 여자애들은 조금 달라요. 짝패라 그러죠. 한두 명 이렇게 하루 이틀 너무 막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애를 빼고는 고등학교 시절을 말할 수 없는 친구 한 명씩은 다 있을 거야. 새벽 3, 4시까지 전화하고 막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하고 자세한 얘기 학교에서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는데 여자들은 이제 이 근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방 대학을 떨어지면 친구가 안 돼버려요. 남자들은 10년 동안 안 만나도 친구예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옆집이 더 중요해요. 옆집 사람하고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매일 본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우정의 깊이가 얕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간질이 중요해요. 2, 3명인데 3명이서 1명을 따돌리고 둘이서만 얘기한다.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냥 뭐라고 했는가. 그래서 애들 요새 이제 카톡 이런 걸로 왕따시키고 뭐 인스타그램에 자기끼리만 이게 노는 거 올리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진짜 큰 어떤 그 특정적인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비행을 저지른다거나 이렇게 이제 괴롭힌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청년기 초기에는 태도와 행동을 같은 것이 유사성이고 그 다음에는 비슷하지 않더라도 내가 관계 중심으로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사귀고요. 그 다음에 한두 명 정도 특히 더 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너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중받는 한두 명의 깊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때는 1년에 한 번 안 보고 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친구예요. 그래서 언제든 뭐 별 말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 해도 친구인 거죠.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되는 사이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아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공격성이 올라갑니다. 성충동이 올라가는 시절이고 확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뭐든지 놀 때도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비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강렬하게 춤추고 강렬하게 소리 지르고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방문을 틀어 잠겨서 우울해하고 계속 자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적이고 사람을 안 만나고 기피하고 이런 방식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도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절감, 극단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험을 못 치면 죽어버리고 싶고 또 조금 하면 내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면 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 못생겨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내가 살겠나 싶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이제 많아지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유치한 행동 많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다가 사고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속도를 즐기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욕을 하거나 짜릿하게 뭐 훔치는 아이들도 있고, 약간의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다음 없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자기의 그 욕구를 이렇게 좀 자극적이어야 만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편리한 것. 전교 1등을 위해서 2등짜리가 1등 아이를 괴롭혀가지고 어떻게든 성적을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기적인 성공 추구, 자기 생각만 하는 식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주 머리 좋고 착한 아이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상주의에 빠지는 아이들, 뭐 종교에 확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책에 확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연구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이런 거에 관심 없고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울과 은둔, 공격, 어디에 몰두. 여러분 뭐 그때는 말똥마가 굴러가다 확 울다가 조금만 그러면 막 울다가 웃다가 그 다음에 그때 만화 뭐 시리즈로 뭐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지금 저는 힘들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놀라 그러면 밤새워 놀라면 못 놀죠. 피곤해서. 근데 걔네들은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놀고 또 다음날 또 딴 거 하고 3, 4일을 뭐 게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밤샘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아이들은 뭐 자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비행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선을 끄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비행적인 행동들도 드러나는 시기라는 거. 요즘은 이 다양함이 훨씬 더 없어진다. 개인주의 증가했다. 그래서 협력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친구가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잣집 아이부터 정말 그 가난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밥을 싸와서 몰래 이렇게 도시락을 이제 보리가 들어간 부분을 탁 해서 했던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반장일 때. 그럼 이제 이렇게 탁 넣어주고 같이 다니고 그렇지만 이런 데 사람이 사는 아이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뭐 이런 외국 이렇게 아주 잘 살아도 그런 거 이제 펜 못 쓰게 만들고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같이 이제 쌀 내기도 하고 봉투에 드러내기도 하고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아니죠. 본당마다 어떤 본당은 굉장히 잘 사는 그 지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자기보다 잘 사는 애들만 모여 있고요. 엄마 아빠 박사 아닌 집이 없고요. 또 어떤 데는 엄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열악한 환경의 본당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이제 해서 전교 1등을 해야 서울대학을 간다든지 뭐 써준다든지 수시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걔네들과 같이 더불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2등이 돼버리면 그 대학을 못 간다거나 이제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니까 아이들이 방해꾼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게임하면서 혼자 놀아요. 그러니까 내 차례를 못 기다려요. 네 차례, 내 차례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물러나고 네가 주인공이 될 때는 또 박수를 쳐주고 또 이제 물러나서 가만히 이제 그 아이를 빛나게 해주면서 깔아줘야 될 때는 또 깔아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기 혼자서 공주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어린 시절에 혼자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엄마들도 우리 아이만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주인공을 못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 대우를 받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내가 물러나서 2인자에 있는 자리에 잘 참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삶의 이해를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사는 아이들은 가난한 애들에 대한 이해를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밥이 없으면 뭐 라면 먹지 빵 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다시 이제 대학 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한 번 실수가 되면 이제 이렇게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그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레벨을 붙이지 않아야 되는데 줄이 한번 끄이거나 평가가 나빠져 버리면 걔에게 이제 그런 낙오가 되어 버리면 그 집단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허용을 지금 못한 실수 허용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그 기존 세계가 조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너무 과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학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개인주의적이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를 돌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도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방임이 된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방황의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30이 되어도 요즘은 직장 생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청년기 동안에 사춘기 초반만 문제가 아니라 대학 갈 때 문제고 대학 나와서 문제이고 그 위에 직장 생활 할 때 문제이고 계속 문제가 불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있고 너무 오랫동안 참아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되고 준비 시간이 너무 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을 지향하고 입시가 경쟁이 계속 된다라는 것, 그 다음 대학 나오면 대학원 가야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들이 또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딸 하나니까 딸의 역할,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압박이 너무 많이 오고 오랫동안 청년기에 그 긴장 속에서 성인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 더 거친 그런 비행들, 일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시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또 동시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립을 하지 못하는 아기 같은 그런 어른들도 너무 많아지는 것이 최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기의 이 또래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좋지 않은 환경들을 조금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위기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학교에서 중간에 이제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보면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자립을 위한 상담 이런 것들이 또 무료로 많이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또래들 간의 관계를 이제 조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때의 경험이 나쁘게 되게 되면 좋은 성인이 되기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 또래 문화들에 대한 조금 아이들의 그 잘못된 판단, 실수들에 대해서 좀 더 허용하고 다독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이렇게 그 눈여겨보는 관심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빨리 오늘은 조금 이제 2주분을 했는데요. 너무 길었죠. 근데 이제 올해 마지막 주고 해서 제가 빠르게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봐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새해에는 조금 주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조금 뭐 양육 태도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야단칠 때 행동이라든지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법이라든지 이렇게 주제를 조금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주제를 가지고 나이에 이렇게 크로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여러분께 조금 도움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 안녕히 계십시오.